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이죠. 저는 나비족인데 두 분은 어떤 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돼지족이죠. 자, 송명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레드 계열이라서 좀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 김성수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갈족이죠. 대갈촉 아니고 대갈족. 네, 대갈족. 예. 네. 자, 저희 K콘토크 저희가 조금 자만을 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좀 네. 이제 좀 대세가 된 것 같다 했는데 2만 4천 회 이렇게 나오니까 네. 뭐, 야, 이 정도면 뭐. 지난주에 너무 방심했습니다. 네. 썸바디라는 작품을 고르면서 썸바디와 함께 추락을 할 뻔했는데 네. 오늘 그래서 다시 반등하려고 네. 좀 가장 요즘 핫하다는 아바타2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의 길. 예. 두 분이 이제 아바타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제 급하게 김성수 평론가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K콘토크인데 아바타가 K 콘텐츠인가? 이런 질문. 예. 아니, 우리 K 콘텐츠니까 아바타를 하면 안 됐던 거야. 뼈 맞은 아니지. 기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 다 넷플릭스 디즈니 건데 소유자를 따져갖고 찾으면 안 되고 네. 우리가 한국인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그냥 다 K콘이야. 왜? 문화의 중심은 우리니까. 소비자 중심이었군요. 그럼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 개봉하니까 K 콘텐츠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 한국을 좋아하니까 K 콘텐츠라고 하나 보다. K 콘텐츠로 볼 이유가 많네요. 네, 그리고 송 작가가 이걸 보고 딴 거 보기 싫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걸 못 보기 때문에 아니 이걸 맞습니다. 갑자기 내가 월요일 날 무리하고 3시간 동안 보면서 정말 내 내면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내가 폭발을 시키려고 응축을 하고 있는데 딴 걸 하자 그래서 네. 이건 안 될 일이지. 예? 진짜 오래간만에 네. 우리나라 사람 아닌 감독 한번 제대로 씹어보려고 와. 네, 오늘 정말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 확인해 볼 게 있어요. 2D로 보셨어요? 3D로 보셨어요? 3D를 봤죠. 3D인데 뭐 MX관이었어요? 뭐 아니면 MS는 아니었고 그냥 네. 일반 일반 그러니까 3D가. 거야. 일반 3D로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반 그런 3D. 거야. 일반 김성수 3D 정도 평론가님은요? 갖고는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반 2D나 3D관에서 본 사람들이 예매를 취소하고 있대잖아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IMAX라든지 MX라든지 스크린X라든지 이런 데서 봐야 돼. 그것도 추천하시더라고요. 돌비. 그러니까 제가 MX가 그 돌비관이거든요. 네. 기가 막힙니다. 음향이 소용없습니다. 끝내줘요. 내용이 쓰레기인데 아무리 그걸 포장하자라면 뭐합니까? 아니 네? 근데 아바타 하면 3D인데 네. 음향이 좋았다는 평가네요. 음향이 입체적으로 들리니까 3D의 그 상황을 음향으로 다 설명을 해버려. 눈을 감아도 어디서 나오는지 다 들려. 되게 촌스럽게 맨날 이어폰으로 한 4채널짜리 뭐 브루투스 음악만 듣다가 간만에 108채널 한번 들어보니까 네. 신기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지랄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사실 첫 시작은 36만이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벌써 가볍게 3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대한민국 개봉관의 90%를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제 300만이면 흥행 형편없는 거지. 보통 그 우리나라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20만이야. 아니 일주일이면 500만 넘어가는 것도 훗했어요. 무슨 그동안. 소리야? 어떡해. 이 정도 점유율이면 500만 훌쩍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 내가 보기에 1000만 못 갑니다. 저는 무조건 1000만 간다고 보고요. 1000만 5만 원 업앤다운이네요. 예? 5만 원 빵. 5만 원 빵? 오케이. 5만 원 빵. 근데 뭐 내년까지 1000만 이런 거 안 되고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1000만. 왜냐면 지금 오케이, 300만이면 오케이. 1월 1000만 말까지 다 1000만. 나가잖아. 네. 나 1월 말 1000만 안 되는데 1월 5만 말까지 원. 1000만. 5만 원 빵? 5만 원 빵. 난 어디에 걸지? 이렇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네. 네. 사실 야바타2가 13년 만에 나온 2편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비주얼이 엄청 좋다. 뭐 바닷속 풍광이 난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관객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좀 큰 아쿠아리움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아바타 무리의 길이었습니다. 물이 아니라 물이었다. 네, 이게 완전 물 먹은 거죠. 네. 사실 기대를 많이 가진 게
아바타에 무슨 뭐 휴머니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머나. 그냥 아바타라고 하는 그 SF용하고 사실상 실사가 안 등장하는 이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볼거리 뿐이거든요. 네. 1편에서 보여줬던 월등한 시각적인 효과와 볼거리 때문에 아바타 1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13년 만에 나타났으면 그거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특징적인 비주얼을 보여줬어야 돼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결국 너무 무리한 미완의 작품을 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기술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부분도 많고 이거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정말 너무 형편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찍어놨던 주가가 메타버스 관련된 주가가 다 폭락을 하고 있어. 왜? 아바타를 꺼내놨는데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하는 영상 엔지니어라고 하는 제임스 카메론이 내놓은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치면 메타버스 시대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이게 진짜예요. 네. 이 연관성 때문에 아바타 개봉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투자자들 어떡할 거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약간의 사자들이 얘기한 메타버스의 부풀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정도 기술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더 무슨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약진을 갖다 원했나? 대한민국 원했지 제임스 카메론이니까. 기대가 너무 지금 커서 있잖아요.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져 있는 기대가 나온 거야. 실제로는 카메론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 카메라 자체를 3D 카메라를 일부러 이 작품을 위해서 이 작품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가 매우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머 나 세상에 나는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부하가 밀기 시작하는데 나도 아니 나는 나 이과생이야. 아니, 나 공학적으로 얘기하자고 나오면 나 진짜 할 말 많은 거예요. 아니 공학적으로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도 지금 이 정도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그 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에서의 3D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중첩되어 있는 그런 다중의 이미지였어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거는 완벽하게 입체감들을 갖다가 구현해내잖아요. 일부러 걔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화살을 갖다 돌려서 보인다거나 할 때 저쪽 안쪽과 바깥쪽까지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입체감들이 그냥 확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그러니까, 때 예. 1편과 2편의 그 3D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3D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3D가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떠 있었다니까?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 속에 중간에 있는 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진짜 수많은 층위들의 그 차이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자체는 새로운 그런 기술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는 제임스 카메론이 구상했던 3D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보면 평면극장에서 이걸 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360도 도면극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X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디귿자짜리 이렇게 네. 스크린이 있는 스크린 X에서 본 사람들 난리가 났고 그건 좀 덜할 수 있고 그렇죠. IMAX로 본 사람들 네. IMAX로 본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 옆에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입체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질감들과 다른 그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까지도 즐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IMAX나 원형의 스크린을 살릴 수 있는 데서 만들어진 기술인 거고, 네. 자, 서민들이 서민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 일반인들이 16,000원 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3D 극장 안에서의 구현 방식은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오히려 안함만 3D를 구현하지 않음만 못한 수준이었어요. 아하.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딱 안경을 쓰고 글을 보는데 자막, 인물, 배경이 완전히 따라 노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막이 입체로 공중에 떠 있기는 떠 있는데 떠 있는 게 내 앞에 떠 있는 거야. 제일 가까운 쪽에 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화면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입체로 보이기는 하지만 착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물씬 안에서는 이게 덜 나타나요.
근데 습속신 안에서는 네. 인물하고 습하고 뒤에 있는 공간하고 차이에 그 어색함을 평면으로 보는 사람은 너무나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즉 옛날보다 심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3D가 아니라 여러 층의 그림을 겹쳐놓은 거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 정반대로 보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막에 떠 있는 그 장면이 처음에는 약간은 거슬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심도들을 갖다 다 즐길 수 있어가지고 그 심도들을 네. 즐기려고 하면 자막이 그 심도들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그럼 자막이 너무 신경 쓰지 없으면 않을까? 되는데 이게 자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자막이야 요거 착시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아, 더빙으로 봤어야 됐네. 그리고 더 문제가 우리 영어로 봅시다. 영어로 그냥. 이게 나중에 진짜 이거는 그 원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나중에 그 개봉관 끝나고 나서 우리 흔히 하는 그 지금도 글라스 있어요. 그 3D 글라스 같은 걸로 전환돼서 나오면 그때 내가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극장에서 3D 안경 보고 보는 거는 오히려 영화에 대한 몰입감을 떨어뜨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아이맥스로 볼 수 있는 관객들하고 그 숫자가 몇 개나 돼. 그걸로 제대로 된 숫자를 공급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3D라고 구현해서 보여주기에는 그러니까 예, 영화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극장의 표현 기술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꺼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송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으면서도 또 잘못된 게 일본에서는 우리 정도도 안 돼 있다니까? 아, 굉장히 낙후돼 있죠. 환불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걔네들은 거야. 불평을 안 해. 그리고 걔들은 왜 불평을 안 해? 환불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보는 거야. 2D로 그냥. 2D로 그냥 평면으로 보는 거야. 애니메이션으로. 그럼 진짜 재미없다 근데 느끼겠다. 우리는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 네. 나도 지금 한 2년 넘게 3D를 봐왔어요. 네. 지금은 다 야동도 3D. 어머,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방식이거든. 근데 그것만큼도 몰입도가 안 돼. 어느 자. 정도였냐면 주인공 둘이서 숲에서 얘기를 해요. 숲 네. 배경으로. 그래갖고 그 뒤에서 이제 습이 아니라 숲. 예, 습에서 숲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뭐 화살이 날라오고 이런 게 네. 있거든. 근데 이게 각도가 안 변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쪽 인물 이게 이쪽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숲이 있는 이 구도가 절대 변하지가 않는 거야. 뒤집으면 그게 3D가 구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와 어떤 그 약점을 보여주는 거라서 옛날 같은 완벽한 만족과 비주얼적인 충격이 덜했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꽃들이라든지 뭐 특이한 그 행성의 식물들, 모습, 네. 식물들, 동물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디자인 자체가 새로웠거든. 야, 이건 정말 파괴가 했는데 이번에는 바뀐 게 거의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단순해졌어. 물로 들어가는 그렇죠. 오호.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편이 나오면서 넙치 탄다, 뭐 탄다, 바로바로 그냥 현실에 있는 동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물 성애자이면서 네. 가오리 성애자이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살인 성애자예요. 이번에도 여지 없었어. 물이 나오는 걸 하니까 물에 대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물 구현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 CG는 그런 대로 잘 나온 거야. 노력 많이 그런 대로 들어갔더라고요. 잘 나온 게 아니라 이 정도를 어떻게 구현하냐. 물 CG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데. 요즘 게임 CG도 게임 안에서 있는 그래픽도 이 정도는 다 해. 그거 뭐 몇 분, 그러니까. 그냥 몇 분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이게 분량이 1시간 넘는 거의 2시간 분량을 갖다가 물로 다 채우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생겨난 게 안 느껴질 정도로. 저 물 안에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초점이라는 빛의 반사라든지 네. 물고기들의 경이롭지 입체적인- 않습니까? 아니 경이로운데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던데? 그렇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그걸 갖다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잘 찍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네. 진짜 4K, 8K로 찍은 산호초 섬이나 이런 아까 얘기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림만큼이나 구현이 잘 됐냐 이거야. 오히려 원래 그게 훨씬 더 깨끗해. 그렸는데 얼마나 그게 따라가겠으니까 비슷하게 따라가기는 했으나 실제 있는 실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픽이었던 거고 네. 늘 말씀드리지만 늘 모든
그 모든 동물들이 가오리형이 되는 것도 이게 문제고요. 꼭 얘가 한 명씩 죽여요. 그 극 중에서 주인공을 하나씩 죽이거든. 네. 처음에 딱 나올 때 알았어. 아들 중에 하나 죽을 거. 이거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어차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네, 아들이 한 명 죽습니다. 본인의 전형적인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고 네. 본인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물에 대한 집착을 갖고 올인을 하였으나 뭐 본인은 만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우리 입장에 특히나 눈높이가 높아지는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쉽다.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근데 뭐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관람객들의 평가가 8.0 이상의 평점을 나오고 오. 있고 실제로 스토리가 좀 미약하지 않냐, 이거 네. 스토리가 예고편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대부분 많이 있어도 비주얼 갖고 이렇게까지 시비를 거는 분은 왜냐면 정말 비주얼은 약한 정도야. 비주얼을 갖다가 한 2300년도에 비주얼을 갖다가 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랬던 것 이런 생각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무래도 생각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좀 뭐- 우리가 명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네. 것은 대한민국에서 왜 최초 개봉을 했을까? 왜냐면 대한- 한국 관객이 제일 까다롭거든.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화관에 구현하고 있는 기술이 그래도 가장 전 세계에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택한 맞아요. 거예요. 오. 돌비래. 돌비관. 돌비 이 스테레오 사운드부터 네. 시작해갖고 이제 이거를 입체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영상기를 동시에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맥스 관수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 한국의, 최고예요, 예, 밀집도가. 개봉 조건이 정말요? 좋았고 원래 한국에서 히트친 거는 다 히트칩니다, 전 세계를 네. 보면서. 오. 그런 그래서- 의미에서 게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컨텐츠들이 한국에서 미리 개봉해서 테스트 필드를 거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열풍이 조만간 1, 2주 안에 상적을 사그라들 거다라는 예상을 솔직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MX관에서 큰데서 봤는데 보셨구나. 그런데 사운드는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비주얼을 더 보고 싶은 거야. 이거 비주얼이 분명히 만들어 놓은 거는 훨씬 더 탁월하게 매료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그런 네. 비주얼인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그 MX관의 유일한 단점은 스크린이 작아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거야, 그게.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아이맥스관을 예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관람하시려고요? 그럼요. 이런 식의 오. N차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남양주 같은데, 그 다음에 용산 아이파크몰의 아이맥스관, 이런 데는 매진이에요. 아니 거기는 계속 매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아들부터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그거 안에서 이제 뭔가 색다른 걸 찾아내게 보겠죠. 근데 가서 보세요. 또 IMAX로 보면 IMAX로 보는 만큼의 헛소람이 보일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이 근본적인 어떤 그 호불호의 문제는 사실은 다 말씀하셨듯이 기술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카메론이 원했던 만큼을 구현을 못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어떤 관을 좀 추천하세요? 저는 무조건 일단 IMAX를 선택하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사운드 MX관을 선택하거나 이 두 개는 기본이 돼야 돼. 3D만 있는 걸로 부족해요. 네. 그리고 스크린 X가 있으면 무조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크린 X가 이제 그 디귿자 형태로 그 스크린들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IMAX하고는 더 다른 생동감을 갖다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쪽을 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데가 빨리 매진되니까 그리고 몇 군데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줄을 서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 원하는 만큼 흥행 성적이 안 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N차 관람이 오히려 확 늘어가지고 기대 이상의 그런 효과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이 다음 주에 갈려질 거다. 그럼 갈림길이 맞긴 맞네요. 1000만 이하, 1000만 이상.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러티브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줄거리 얘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줄거리가 너무 단순합니다. 아바타 1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인데 결국에 제이크 설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4명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람, 지구인들이 갑자기
지구에서 이제 못 살겠다. 여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는 아바타의 기억을 이식해서 되살아난 쿼리치 대령.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 되살아나는 설정이죠. 그리고 제이크가 결국엔 나비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물의 부족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스토리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스토리만 봤을 때는? 첫째, 1편에서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서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지구인들을 몰아내는데 네. 왜 싸워보지도 않고 착륙하는 거 보고 우리 도망가야 돼. 왜? 난 이제 새끼들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뭐가 말이 안 돼. 그게 뭐 가부장적인 정의다? 또는 뭐 아빠의 사랑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조금 독립군처럼 막 열차도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도망을 갔을까요, 근데? 아니 기본적으로 모든 그 부족들이 자기와 자기 아내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새끼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저는 딴 데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다 이해가 된다. 이건 계백 장군님을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계백 장군님이요? 계백 장군님을 생각하시라고. 물론 계백 장군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야 애초에 그 설리가 이 나비족들 설득해갖고 네. 아바타가 오히려 트루토 마크가 돼갖고 지구인들을 몰아낼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전사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네. 한 번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요 죽을 때까지 지도자로서 남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야. 착각이야. 그게 착각이야. 이순신 장군이 애 생겼다고 갑자기 야 나 해전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러면 되겠어? 아 이순신 장군도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그 피눈물을 갖다 흘리면서 편지 쓰고 보내고 이런 인간적 매력이 있어서 영웅이 더 입체되게 되는 거지. 그래도 전장을 떠나지 말았어야지. 전장을 안 떠나잖아요. 전장을 떠난 적은 떠난 없어요. 거지. 그 지금 나무족들 남겨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기본적으로 그 토르크 막토였던 네. 이 대영웅이었던 사람의 비극적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 비극적 결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이고 자식들이에요. 이 서사는 정말 그 고대 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누누이 내려오는 서사입니다. 그건 미친 영웅이야. 미친 우리 영웅이 역사에 아니야. 알고 있는 영웅 중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의를 버리고 네. 도망갔던 영웅이 누가 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오히려 영웅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갖다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맞서 싸우는 게 영웅이 도망가는 게 무슨 여보세요. 영웅이냐고.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편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거는 실제로 1편인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동시에 찍고 있는 게 3편을 동시에 찍었고요. 네. 이제 요거 후반 작업해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바타 2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바타 완전히 새로운 2의 1이죠. 2의 2-1인 거예요. 2-1. 그리고 2-2, 2-3, 2-4가 있어. 그걸 위해서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이 3시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정도도 봐주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앞으로의 그 축복과 같은 그런 그 시리즈들을 갖다가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투르크 막토한테 이제 그야말로 영웅으로서의 신화가 1편이 끝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곳에서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뉴 버전의 영웅으로서의 1단계 그 고난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데요, 거죠. 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건 물론 좋지만 3시간 동안 세계관을 구축한 건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지. 들거든요. 아니 식사 초대를 불러놓고 3시간 동안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만 주고 이제 언제 밥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음번에 오시면 드릴게요. 이런 식당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이가 없는 거야 이 정도면. 그래서 보신 분들은 이거 예고편 아니냐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건 사실상 예고편이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네. 이 사실상 예고편이었는데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진짜 방대한 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투르크 막토의 1세대의 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나비족만의 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바타 1은 프리퀄인 거야. 사실은. 이 서사를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스타워즈의 감독 누구죠? 조지 루카스 같은 경우는 이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아니면 요 다음 편부터 시작을 했을 거야. 그래놓고 앞에 프리퀄 이런 것들로 갔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을 함께 체험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심화시켰을 거예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은 완벽주의자거든. 그렇게 대충 날림으로 하는 걸 못 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느껴졌던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대 정신을 놓치지 않아요. 아바타와 아바타 1에서 얘기했던 서사와 이 지금 두 번째 아바타에서 얘기했던 서사는 명확하게 그 시대가 꿰뚫고 있는 시대 정신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어떤 시대 아바타 정신?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차이에서부터 오는 테러. 예. 인간과 나비족 이런 문화 그런 차이. 테러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여성성에 대한 어떤 재해석 이런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실제로 이후에 세계를 열었다고 생각해요. 영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업 영화지만 아주 민감하게 그 시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품어줬다고요. 그리고 많은 죽어간 나비족들의 모습들은 또한 어떤 면에서는 9.11 테러의 희생자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서로가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때 벌어지는 테러와도 같은 잔인한 학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본연의 생명체 본연의 어떤 속성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이 지구와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다고. 그리고 이 아바타 2에 와서는 난민 서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이민자 난민 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난민들을 품어서 결국은 우리가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깨달아 나가기까지가 이번 편의 목적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더 커진 이 판도라 행성의 생명체들은 그 한 몸으로 더욱더 강해진 지구인들과 맞서서 싸우고 또 지구인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흥미진진한 대서사실을 지금부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요, 이 안에서 지구인들이 침략자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침략자이면서 자본주의적인 기업들을 상징하고 있죠. 네. 1편에서는 이제 원시림을 파헤쳐갖고 그 안에서 자원을 캘려고 했던 아프리카나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했던 뭐 이런 거라고 치면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물로 전달돼서 넘어오는 네. 과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폭염을 비판하는 어떤 네. 고래잡이를 비판하는 류의 어떤 이제 서사가 그려지죠. 마치 향유를 짜내지만 그게 완전히 새로운 인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화 그런- 물질을 뽑아내기 네. 위해서 지적 생명체를 그렇죠.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돈벌이로 하기 위해서 바다로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이 원시인들이 등장했을 때, 일단 처음에 있던 썰리가 있었던 네. 숲의 나무족들한테 쳐들어와 갖고 거기를 그냥 착륙만으로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줍니다. 예.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물로 도망가게끔 만들죠. 왜냐면 이제 맞붙어 싸워도 승산이 없다라고 제풀에 포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아까 이제 뭐 가족 때문이라면 그렇다고 칩시다. 가족을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게 갔다고 하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냅두고? 왜냐면 그 대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인 종족들이잖아요. 똑같은 원수들인데 그쪽은 그냥 완전히 냅둬버려. 거기는 멸종이 됐는지 정보를 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설리한테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바다로 그냥 쳐들어온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바다로 쳐들어온 애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용병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몇몇 사람일 뿐인 거고 고래잡이 하러 온 장사꾼들이 거기를 찾아와가지고 그 일을 저지르는 네.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평화 수호를 하겠다는 그 바다 종족들도 결국은 이게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투의 결말은 썰리 혼자 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웅 서사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억지로 갖다 부숴서 그렇지 영웅 서사도 없고 뭔가 특별한 교훈도 없고 또 제임스 카메론이 말하려고 하는 강렬한 비판이 또 사실 이게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다음번에 이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썰리와 물의 종족과 나무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침략자들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문명과 문명, 즉 지구와 아바타 행성 간의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일 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 구성이 너무 엉성해. 얘기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억지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난민 서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세팅이 좀 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네. 난민 서사가 되려면 나무족들이 다 건너갔어야 돼. 아, 다 이끌고 갔어야 이거는 되는데. 이사지. 이거는 이사지 사실상 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 개인적인 이사네요. 가족만 딱 예. 야반 옮겼으니까. 도주지 이게 어떻게 이게 난민 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아, 그러네. 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이사한 거야. 많이 갔잖아. 뭘 많이. 너무 아니, 소수긴 난민을 하네요. 너무 특정한 그런 전쟁 난민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문화적인 이유라든가 종교적인 이유 갖고 난민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이주민 혹은 난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서사를 갖다 만들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세팅이 과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너무 박한평가다라는 것이고 개연성은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개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현실 안에서의 어떤 개연성이라고 찾지 말고 이거를 일종의 신화 혹은 상징적인 어떤 개념들의 정리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러니까 미싱 체인들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 개념들은 아주 제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니까. 토르크 막토를 건네주고 네. 건너온 남아있었던 나무족들은 어떻게 됐을지. 걔네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다음 다음 편에 뽑았겠죠? 다음 편에 펼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엔 지구인들의 정복욕, 뭐 침략 이런 걸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저 그 내용이 조금 유치하다고 느꼈어요. 예. 그게 뭔가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게 담긴 거예요, 그게? 그렇죠. 실제로 지금 다시 그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 냉전 구도 이게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비판이 포경이잖아요. 네. 이 포경은 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모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오.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그 어떤 긴장 구조. 네. 이 긴장 구조의 핵심에 있는 일본. 이것을 저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는 자본이 미국 자본은 일단 갔어. 네. 빡 부시고 이제 쫓겨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부 남한테 좀 이렇게 좀 불화를 주고 간 거야. 근데 그거를 채우고 있는 애들이 일본 자본인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얘네들이 그 포경을 통해 가지고 노화 물질을 통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있는 네.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은 거야. 얘네들은 핵이 아니라 이전은 핵에 대한 오마주였다면 지금 이거는 뭐 식물질이나 오히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서의 자원은 약간 우라늄 같은 그렇죠. 느낌이라고 네. 치면 지금 있는 거는 뭐 고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기름이나 고기나 네. 뭐 이런 거 느낌이긴 한데 사실 그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다 일본 자본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국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애들이 또 시사회를 연다 그래갖고
모질에게 지금 폭영 반대를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데가 갖고 수족관에서 수족관에서 돌고래쇼 보여줘가면서 오프닝을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모질 같은 기사들은 그거 갖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즐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카메라까지 그럼- 같이 쌍욕을 쳐먹은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카메론은 생각해봐. 그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잔치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런 개 같은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지. 근데 거기서 할 말 다 했어. 카메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사실은 돌고래를 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돌고래들한테 다 허락받고 이거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어야지. 뼈 때렸네요, 그 정도면. 근데 잘했네. 사실 그게 네. 개봉 직전 행사였으니까 잘 그러니까. 몰랐는데 개봉 안에서 정말 엄청난 욕을 한 거죠. 거기 보면 그 툴쿤 그 고래처럼 생긴 네, 툴쿤 네. 그 재 잡는 작살 있잖아요. 예. 그 작살 포에 너무 잔인해. 한자로 포경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이게 이제 숨은 1인치인데 네. 그 안에 숨은 틈인데 거기 있는 작살들이나 장비들이나 어부들이 입고 있는 옷에 포경이라고 한자가 쓰여져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어가 아니라 한자라는데 그 의미가 더 깊은 거지. 그럼 중국을 의미하나요? 어차피 이 자본 안에 아바타 생산 자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고 중국이 이걸 갖고 일본을 연맥이려고 거기에 일종의 일본의 이미지를 덮어 씌운 거예요. 악인의 이미지. 아니 실제로 지금 고래를 잡는 방법 중에서 아기 고래를 미끼로 네. 해서 어미 고래를 잡는 너무 이 얘기는 잔인해요. 우영무 변호사 얘기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일본의 포경 방식이에요. 잔인하게 짝이 없는 가족을 이용해서 약점을 잡는. 그래서 가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왜 가족이 미끼가 되는가 이걸 갖고 이해를 못한다고 이렇게 따지시니까 나는 오히려 이해가 아, 더안 그러니까 돼. 고래 가족 갖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사람 가족 갖고 그 얘기한 거. 사람 가족이 똑같은 거잖아. 이게 고래 똑같은 가족. 상징이잖아. 그래서 고래 가족이었어요. 이 지금 툴콘이라는 저 고래형의 제가 이 행성 안에서 가장 그 지식의 나무였나요? 지혜의 나무였나요? 1편에 나오는 그 에이다. 아이다와 함께 A와 아이와. 다 가장 지적 생명체인 거예요. 인간들보다 저기 나온 네. 나비족이나 이런 족들보다 더 지적이어서 네. 저들은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느라고 폭력을 다 내려놔. 그래가지고 폭력을 조금이라도 하면 진짜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대항해라 라고 하는 애들은 추방시켜버려. 그래서 그 파이칸이라고 하는 그 추방된 토큰. 추방된 고래가 예. 과거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가 예. 같이 동조해줬었던 그 부족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추방당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탐욕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고래를 잡는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강제 부유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죽여서 고통스럽게 해서 입속에 들어가갖고 뇌수를 뽑아내는. 사실 그 과학기술을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냥 우주선으로 뜨면 되는데 그럴 기술이 있으면서 겁나 어렵게 재래식을 해나가요. 진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잡으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네. 잔인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서사를 끌어내거든. 그리고 그 주범을 일본을 만든 거야. 그렇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금지 영화 시켜야 돼. 예. 전 세계 개봉하고 나면 이에 대한 일본에 대한 나쁜 평가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제임스 카메론이 이 의도를 갖고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그린피스가 고래잡이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의 최고 큰 후원자는 중국이고 그린피스 대원의 60%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래 단속하는 것도 중국 사람인 거고 그리고 전 세계 바다에 쌍끌이 어선을 끌고 다니고 어족을 작살내는 것도 중국인이거든. 그러니까 자본의 아이러니인 거야. 그래서 지들이 더 많은 환경 파괴를 하면서 지금 이 영화를 통해 일본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남의 싸움이라 조금 뭐랄까 에이쌤통이다 저 모지리 같은 것. 팝콘가. 예, 네. 저런 영화인들도 모르고 돌고래 쇼해갖고 욕 와. 거쳐먹고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 너무 재밌네요. 이런 일종의 상징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 그리고 볼모로 잡힌 자식들 네. 그리고 그 자식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떠나지 못하고 구해내는 부모
이 이야기가 인간과 동물들이 똑같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걸 제이크성의 보여주기 가족도 위해서 그랬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앞에 세팅을 위해서 좀 무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런 상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극한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서로의 새끼들, 자식들을 잡고 볼모로 삼아서 결국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네. 영화를 보면 카메론이 나름대로 상업적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을 꼭 틀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주민 서사를 갖다 선택한 것은 전형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또 그 분리선언이죠.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 모양 저꼴로 우익들의 집단이 되어서 그래서 일종의 그 강요된 폭력들을 한다. 여기에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네. 기억이 이식이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람이 쿼리치 대령이에요. 쿼리치 대령은 나비족이에요. 몸은 나비족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마스크를 딱 벗고 판도라 행성의 공기를 들어마셨을 때 가장 행복해해요. 그리고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처럼 살았을 때 너무 좋아해요. 몸은 나비족이야. 근데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쿼리치 대령의 기억이 이식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기억은 뭐냐는 거야. 편견이죠, 편견. 근데 그 기억 때문에 부성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던데. 아이러니고. 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러니를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평론가들의 몫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하나 표피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기억은 이식된 거야. 나는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 미국의 수많은 우익들 이 우익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전쟁과 또 뭐 빨갱이에 대한 기억 그냥 쉽게 말해 우리나라 이찍들인 거야. 그렇지 이찍들이야. 뭐 복잡하게 미국 갖다 내지 보여줘야 돼. 말고 이거 다 이식된 거야. 착각들이야. 자기 기억이 아니야. 자기는 겁나게 지금 최저임금 깎일 것 같은데, 우와, 윤석열 잘한다고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미친 거야. 지금 나비족인 몸을 하고, 나비족이면서 가장 행복하고, 판도라 행성을 같이 구해야 자기는 더 살 수 있어. 그렇지 않고, 그 인간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마스크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머리에 그 이식된 기억 때문에 동족들을 죽이고 행성을 파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기억 또는 뇌를 이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성과 양심,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까지 옮겨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 네. 그렇죠. 제가 사회심리학 관련된 전문가로서 쭉 강의를 했었지만 네. 결국은 이건 사회 환경이 네. 그러한 일종의 그 형태 집단 의식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곧 교육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 편향된 교육은 분명히 그런 사람의 그 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더 악랄한 퀄리티를 만들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는 사실인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와중에 전혀 잊어버렸던 혈육, 사실상 유전적으로 혈육이 아니지만 그렇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들인 스파이더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 뭐 그런 거에서 일종의 휴머니티를 좀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그림은 근사하게 만들어도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지나치게 억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념은 잘 세워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어나가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늘 약간씩의 흠집들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던져놓고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중 영화에서 그 상업적인 영화에서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가족들이 전부 배에 그것도 무너진 뒤집혀져 있는 배에 갇힙니다. 난 세월호 생각했어.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구하러 가는 그 누구예요? 키리. 네. 키리가
동원하고 있는 게 작은 물고기 떼들인데 그 노란 물고기 떼가 나비가 노란색이잖아요. 네. 노란색으로 리본을 형성합니다. 나 참 이제 노란 리본까지. 아니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연대, 가족의 중시, 그리고 가족이 회복됨으로써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에 카메론은 한국에서 벌어졌던 전 세계적인 주목이 됐던 그 비극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오마주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말 그렇게까지 해줬다고 하면 이건 정말 감사할 얘기인데 네. 카메론 감독이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우리 김정수 평론가의 약간 오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그거 봤을 땐 포세이돈 어드벤처 떠올렸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오마주죠. 워낙 익숙한 거기 근데 때문에 그걸 했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그걸 구해주는 거는 외부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끌어나가는 건 신앙의 힘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여기서는- 목사가 중심이 네. 돼가지고 맞아요. 네. 자기 희생을 통해 갖고 딴 그렇죠. 사람들을 구해내잖아요. 기독교 서사예요, 그거는. 외부에 구했다지만 결국은 거의 그 뜨거운 해치를 네. 이 목사가 하느님 욕해가면서 억지로 열고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닫고, 그 열고 증기가 나오는 걸 증기 나오는 걸 닫고. 열고 이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그런 그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를 살리는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일어나는 전통적 서사였다는 거지.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나타났던 킬이라고 하는 얘는 변종이야. 입양돼서 도대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지만 얘가 말하자면 일종의 천년여왕 같은 거야. 이 나비족과 이 해양족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이면서 대자연하고 통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신비한 능력, 신녀 같은 네. 그런 아이거든. 처음에 그래픽을 얼굴을 봤을 때 얘 심상치 않구나 싶더라고. 그려졌을 때부터. 근데 걔가 그런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발휘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로 해갖고 가족들을 다 구해내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 극한 순간에 나타나는 거지. 좀 일찍 할 수도 있었잖아. 자기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위기 그러니까- 상황에서 자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각성이죠, 각성. 그런 각성을 통해 갖고 가족을 구해갔다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다음 편에는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중심이 되겠죠. 네. 살아남은 둘째 아들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전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3편 포스터도 키리가 메인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예고편인 건 맞기는 한데 그 안에서 이 살아나오는 그 가족들의 가족의 그리고 그 생존을 이뤄내기 위한 그 구성애 같은 것들이 그려지고 있는 순간 참 뭐랄까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게 안 된다는 걸 느꼈잖아요. 예. 언제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할 때 없었거든. 네.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아름답고 훈훈한 동화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쓰라리고 더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큰아들을 잃고 나서 네테이암.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부모를 보면서 12.9 참사가 생각났던 것도 사실이고 네. 이런 컨텍스트에서부터 오는 특별한 그런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는 더더욱 오랫동안 이 영화를 기억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영화는 딴지를 안 걸고 싶은데 예. 큰아들도 너무 쉽게 죽었어. 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정말 무슨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스파이더 한 명. 철없는 동생 때문에 스파이더랑 다른 동생들을 구하러 갔다가 말 그대로 눈먼 총알에 맞아서 죽는 거잖아요. 좀 더 멋있게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가족이라는 아쉬웠어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테이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또한 너무 아버지라고 기대받는. 하는 그 아버지라는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자기는 능력이 그만큼 있지도 못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지도 못해. 그런데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다가 죽는 이건 굉장히 큰 상징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그렇게 질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똑같이 미국의 이전 세대들을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 세대를 쫓아가면 죽어요.
지금 이찍들처럼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네테리암처럼 죽게 돼. 군대처럼 키웠잖아. 그 부분을 갖다 계속 네티아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징으로 좀 해석을 해서 좀 새로운 그 질서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초전이었다라고 보시면 그거를 또 배웁니다. 제이크가 배워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한테 로아크. 로아크한테서부터 그 물에서 숨쉬는 법을 배우잖아요. 제이크가 어디 누구 말 듣던 사람이에요? 제이크의 1편에서의 비극적 그 결함은 남의 말을 안 들어서 생겨난 거예요. 모든 결함이. 자기의 독선,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영웅이 됐지만 그것이 또 많은 희생들을 갖다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자식도 죽인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지금 둘째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롭게 있는 존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생명체에게도 동일하게 자기의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둘째가 선택되는 거죠. 네. 둘째가 반항적이기도 네. 하고 뭔가 좀 능력이 모질해 보이기도 했지만 예.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 또는 소외되어 있는 그렇죠.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이제 전투는 파악하니 다 했으니까 그렇죠. 큰 고래가 다 했으니까 야 나는 뭐 작살도 피하고 미사일도 피하고 막 총알까지 튕겨내고. 막 작전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네.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 능력으로 왜 예전엔 졌대? 그 생각도 할 정도였는데 어찌됐거나 등장하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상징성이 너무 강하고 또 개성들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좀 빤히 좀 보이는 좀 눈에 보이는 서사 구조도 있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재미가 좀 이게 쪼는 재미가 예. 덜한 아쉬웠죠. 거예요. 너무 끝에 가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계속 느꼈어요. 아, 3편에는 로아크와 그 물의 부족 여자친구가 뭔가 또 그렇죠. 가정을 꾸리겠구나. 로맨스의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포착이 빠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연결될지 다 알아, 네. 지금. 아, 너무 티가 많이 났어요. 키리는 스파이더랑 아, 투크가 외롭네요. 예. 막내딸. 아. 걔는 아직 딸이었어? 야, 어떻게 본 거야? 딸이었어요. 아니, 네 딸들은 여기 내가 잡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얘기하잖아. 딸들이라 그랬고 나 막내 아들인 줄 알았어. 딸이었어. 3남 1녀인 줄 알았더니 2남 2녀였구나. 네, 하나는 입양했고요. 네. 아무튼 그 제이크나 네이트리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립과 전사로서의 어떤 그 자기 역할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얘기가 펼쳐지는 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난 네이트리의 어떤 그 퇴행이 참 안타까웠어요. 예. 1편 안에서는 사실 가장 지혜로운 나비족이었거든요. 네. 근데 2편에서는 너무 모성애가 셌는지 또는 너무 조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집착하는 소심한 뭔가 좀 많이 급한 어떤 마인드 같은 걸 보여줘. 나는 제일 이 영화에서 불편했던 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양아들이나 다름 없던 스파이더를 잡고 내가 내 아들 죽어서 네 아들도 죽어야 돼. 아들은 아들이지. 아들은 아들이지 이러면서 그 역할로.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잖아요. 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나비족 최고의 전사이자 최고로 현명했던 여전사 우리 나이트리가 이런 식으로 변질해 나가는 걸 영화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네. 너무 이런 동물처럼 시츄에이션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어놓고 미안하다 소리도 너무 당연하다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스파이더가 대인배야 얘가. 스파이더가 또 3편에서 악역으로 나오겠죠? 당연하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네. 아버지 만나고 나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랑 그럴 것까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징과 의미는 분명히 있었으나 스토리의 허점이 좀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아바타 2에 대해서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앞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사시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인류에게 제임스 카메론은 많은 당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부가 다소 거칠고
얼기설기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는 거대한 예언자라고 보거든요. 그 예언자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의 시간은 당연히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송 작가님은요? 1편은 조금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실사가. 네. 실제 인물도 있었고. 2편 아예 없습니다. 자, 과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정말 인간이, 아날로그 인간이 아닌 완벽한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과연 우리 이 인간 대 인간의 감성에 더 반응하고 있었던.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입힌 거예요. 입힌 건데,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사람들의 연기와 표정이나 호흡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성민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네. 리멤버의 실패는 이성민한테 너무 특수분장을 해버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호평한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디지털로 만들어낸 100% 인간,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화로 구현해내는 100% 컴퓨터가 만드는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이끌어내는데 이게 100%가 가능할 거냐는 거지. 이런 드라마의 서사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자, 이 인물을 안 쓰고 디지털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냈다 칭찬할 수 있어. 근데 조금 그림이 어설프더라도 세트나 특수효과나 부분적인 CG를 가미해가면서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이 분장하고 인간이 연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영화가 좀 더 나는 인간적이지 않느냐,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100% 디지털 영화? 이거 나는 조금 그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들을 네.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영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카메론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보는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주기 위해서는 잘 그린 그림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스토리와 진짜 절절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감성이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에 캐릭터들은 하나도 정이 안 갔어요. 고래도 정이 안 가다. 네. 모든 캐릭터들이 정이 안 가다 보니까 아무리 영화가 훌륭했고 그림이 훌륭했고 스토리가 훌륭했다고 한들 뭔가 공허함이 남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기대치를 버리고 다음 영화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저는 신한은행 여자 캐릭터였나요? 네. 그 캐릭터 한국 사람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AI. 왠지 불편하잖아요. 네. 그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맞아요.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배우들의 표정이나 또 감정이 크게 그렇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에 동의가 선뜻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거죠. 특히나 이 물의 부족에서 여성 엄마 캐릭터. 지금 본인이 대부분 다 연기를 했어요. 그래픽으로 덮여 있었다고 해도 케이트 윈슬렛이었죠. 네. 예. 케이트 윈슬렛의 그 눈빛과 또 그 독특한 그런 힘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나는 안 느껴지던데? 저는 글쎄요. 저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방식을 카메론은 계속 고집을 합니다. 진짜 100%로 디지털을 완전히 만들 수도 있는데 그 AI, 신한은행의 AI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물의 부족들을 그려내고 물의 부족들의 특징을 정하고 그걸 캐릭터라이즈화한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도 칭찬 좀 똑같은 걸로 해주시죠. 치면 거기 나오는 키리가 시고니 위버예요. 예. 시고니 위버가 몇 살이야? 키리 배역에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지. 아이언맨을 보면 똑같은 SF 영화지만 철갑을 두르고 사람이 연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아이언맨이 날아가고 뭐 때려부시고 이런 건 연기지만 이 사람이 사람 대 사람끼리 얘기를 하거나 비서랑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경쟁자와 감정 연기할 때. 감정 연기를 할 때는 사람이 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SF가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더 느끼겠네. 이제 내가 아직 세대가 안 돼서 그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100%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내지는 영화에 대한 이 좀 뭔가의 허전한 부족함은 이번에도 솔직히 나는 떨어내질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100%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편은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예. 되긴 돼요. 3편. 난 억울해서 16,000원이 억울해서 3편을 봐야 되겠어. 식당 가서 에피타이저만 먹고 네. 스테이크를 못 먹고 나온 셈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저희가 에피타이저만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나 같은 18,000원 내고도 아깝지 않았다. 난 너무 2,000원 좋았다. 차이밖에 안 났어? 예. 아이맥스인데? IMAX는 IMAX를 아니고 볼 걸 그랬네. MX. MX인데도? 2,000원 치. 여러분 그럼 2,000원 더 내고 진짜 MX로 그럼요.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하는 같습니다.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발품팔격 있잖아. 그러네. 자, 오늘 아바타2 물의 길 이렇게 평론을 무리의 맞춰봤습니다. 길. 무리의 길. 자, 그래도 두 분 다 어쨌든 보라고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관에서 봐라. 이런 추천이 맞을까요? 솔직히 나는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워낙 화제작이 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억지로 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안 보면 아쉬울 것 저는 같습니다. 반드시 봐라. 단 IMAX나 MX나 돌비나. 최소한 그 스크린 X나 이렇게 네. X자 붙은 데서 봐라. 그래야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굳이 우리가 일본 보실 사람 될 필요 필요가 없다. 없잖아. 유튜브에 편집본 봐라. 굳이 아쉬우시면 2년만 기다리시면 아니에요. OTT에서 무료로 보니까 2년 뒤에는 3편 나옵니다.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편은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헌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터? 헌트. 헌트를 하자고. 헌트. 뭐 좋습니다. 네. 영화 헌트.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영화 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